안녕하세요. 어, 영상을 통한 매매 복귀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녹화를 틀었습니다. 요 채널을 만들고 작년, 재작년 열심히 영상 올리다가, 그러니까 매매 복귀 영상 올리다가 좀 개인적으로 지치고 매매도 잘 안 되고 시장 상황도 내 마음 같지 않고 또 여러모로 영상 올리는 것보다는 좀 쉬다가 그 다음에 글로 또 매매 일지 작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돌고 돌아서 다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영상으로 돌아온 이유는 이게 그래도 가장 데일리 루틴처럼 매매 복귀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아서 그렇게 좀 다시 매매 복귀를 해보려고 합니다. 글로 작성하는 것도 하다가 중단했는데 저의 끈기랑 어떤 인내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크긴 하겠지만 어, 어쨌든 개인적인 힘듦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또 안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약간 지쳐버리고 또 그래선 안 되겠지만 이거 해서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일지를 성실히 쓰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거기서 그것만 해선 안 되고 진짜 제대로 된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글로써 매매일지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일단은 오늘부터는 영상으로 좀 다시 새 마음 새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또 요거를 하루를 마무리하거나 하루를 시작할 때 넣는 데일리 루틴처럼 좀 넣어서 매매 복귀 및 분석 그리고 시드의 변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채널의 목적처럼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이제 매매 복귀와 어떻게 시드가 늘어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 히스토리를 담고 싶은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걸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 뭐 어느 쪽으로든 도움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방향이고 다른 분들 보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과거의 내용을, 과거 자기가 했던 일을 복귀하면서, 그거를 개선시켜 나가는 거는 비단 트레이딩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 모든 분야에서 다 유용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올해 초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 2월 달쯤이었나요? 3월 달까지도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마지막으로 올리고 좀 쉬다가 해야겠다, 이런 결심이 들어서, 지금은 제가 과거의 기록들은 다 비공개 처리를 해서 안 보이겠지만, 네, 그때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떠났다가, 코인판이 좋아서 다시 돌아온 건 아니고, 여전히 저는 트레이딩이라는 걸 계속 여태까지 해왔는데, 영상을 안 올리는 때에도 계속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기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좀 기록을 너무 등한시하고 자기 복귀하는 부분들이 너무 빠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간단하게 그 상황을 좀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영상을 찍을지, 녹화할지, 그거를 잠깐 말하면, 일단은 매매 복귀를 먼저 하고, 차트 분석을 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 같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내가 거기서 어느 위치에쯤에서 자리가 오면은 매매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기록으로 남기고, 그때그때의 신법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도록 스스로 좀 혼잣말을 뱉는 거지만, 스스로에게 그런 말들을 직접 함으로써
좀 뇌리에 좀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게 반성이든 아니면은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이든. 근데 반성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겠죠. 아직 저는 트레이딩을 잘하지 않고 그 6개월 동안 매매일지를 서류로, 아니, 그러니까 글로써 작성은 했지만, 어, 기하학적인 발전은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사실 옛날 올해 초나 작년과 그렇게 성장이 있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일단 시드적인 성장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실, 진짜 실력적인 면에서 성장이 있었냐 하면은, 딱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좀 시장을 무서워할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옛날에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내 실력이 좋으면은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러니까 내 실력 탓만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나 내 감정 조절도 못하고. 근데 조금 뭐 제가 다른 고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공부도 해보고, 또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매매일지도 찾아보고, 제가 느낀 거는 시장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 좋은 트레이더도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고 벌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찔끔찔끔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 탓, 시장 탓 이런 거 안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지만 어쨌든 시장이 허락해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장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벌고 시장이 그걸 앗아가려고 할 때 그걸 지킬 줄 아는 방어력이 있으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고, 그거를 기가 막히게 구분해 낼 줄 아는 눈이 있는 게 결국, 초보와 고수를 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 초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 보는 눈, 지금이 베팅해야 될 때다, 아닐 때다, 이런 거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내 전략이 안 먹히고 있구나 정도로는 캐치는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작년과 올해 초까지의 그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돈 버는 방식이 안 먹히는 장이구나. 먹히는 장이구나.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5년 동안 5년 넘게죠, 이제는. 제가 2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보자라고 해서 배우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그 5년 동안 돈을 못 벌었지만, 다만, 그래도 5년 동안 한 사이클을 온전히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한 사이클 이상을, 이제는 내가 돈 벌 수 있는 시장과 없는 시장 정도는, 그러니까 그 시장을 정확하게 보는 눈은 없지만, 그래도 내 전략이 먹히고 있구나, 안 먹히고 있구나, 아주 그 작은 스케일에서의 자각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뭐 나름대로 큰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냥 뭐 차트를 보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왜 이 기술적인 분석 방법이 왜 안 먹히지 이러면서 이거 분명히 먹히는 방법인데 이러면서 또 혼자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안 먹힐 때도 있고 먹힐 때도 있는 건데 이제 안 먹힐 때면은 왜 안 먹히느냐 이런 거를 분석할 게 아니라 진짜 빠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시장에서 나와서 그냥 관망의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소액으로 좀 하다가 이제 먹히는 것 같으면 다시 시작하고 요래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공격력만 찍은 무슨 전사처럼 나가가지고 방어할 생각은 안 하고 시드를 방어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좋아 보이는 자리 때마다 거의 높은 배팅만 해대니 갈릴 때는 한없이 빠른 속도로 시드가 갈려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방어력을 조금은 기른 거 아닐까. 예, 공격력이 좋아졌다라기보단 방어력이 조금 생긴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고, 방어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은 일단 배율 조절을 조금 하게 되었던 거. 그러니까 비중 조절이죠. 전체 배율이라기보다는 시드의 크기. 내가 베팅한 시드의 크기를 좀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있게 된 것 같고, 아직 멀었지만. 그리고 또 요즘의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조금은 체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알트든 비트든 그런 거 뭐든 그냥 정말 실력만 있으면 다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는 어 실력도 실력이지만 시장도 시장이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 그 시장을 구분해내는 분이 필요하다. 결국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방어력을 길러서 왔으니 이제는 시드를 느리지만 천천히 한번 올려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오랜만에 왔으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장기뷰를 그냥 매매 복귀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기록으로 남기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음, 큰 사이클에서 이 상승에 대한 하락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거의 끝났거나, 예,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거의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는 한 번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떨어지더라도 곧 반등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올해 이제 8월 지금이 저점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길어야 9월, 10월 정도면은 그 구간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비트코인 그 상승 하락 사이클 주기설과도 좀 매칭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8월 지금 끝났다라고 보면은 조금 하락 사이클이 짧게 끝났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있었는데 이 주기설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예. 요 떨어진 기간도 물론 이게 항상 일 단위로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두 달 정도의 오차 빼고는 대부분 일치를 했거든요. 여기도 지금 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이클상 10월이 저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이게 한두 달 앞당겨질 수도 있어서 8월이 저점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12월이 저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너무 확신을 갖고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여태까지는 잘 맞아떨어지는 듯해 보이지만 뭐 이번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이번에 시장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라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가 저점 및 저점이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는 근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매물대가 거의 뭐 반년 동안 형성된 매물대가 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파동의 끝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이버전스가 잡히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더 큰 스케일에서는 여기와 여기가 또 주봉으로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보면은,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주봉 다이버전스도 이렇게 작게는 일봉 다이버전스까지 있는 자리라서 여기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제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크다. 좀 의미 있는 반등이.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떨어질지는 몰라요. 이건 모르는 일인데 어쨌든 적어도 여기서부터는 롱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이제 하방형으로 이렇게 웨지 모양이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 웨지 모양 안으로 다시 잠깐 언더슈팅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기다려 봤다가 이 웨지 하단에서 잡아보는 거 되게 좋은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이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시드가 충분하다면 전 여기서부터 계속 현물을 모아갈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비트 현물을 모을 정도로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선물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선물로도 저는 여기서부터 계속 롱을 받거든요. 적어도 한 번 더 떨어지더라도 잠깐 올라갔다가 여기서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웨지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이 진짜 끝났고 그러면은 당분간 요 떨어진 거에 대한 382? 뭐 비율상으로 한 절반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까, 0.5까지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진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롱을 보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한 번 더 롱은 더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에 이제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도 그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지만 저는 요 매물대가 뚫리지 않아서 4만까지 내려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아예 시나리오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큰 반등이 뭐냐고 하면 여기가 반등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하나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한 파동에 대한 반등이라고 치면은 동일한 스케일로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또 떨어져가지고 진짜 앞자리 숫자를 2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라서 과연 그렇게 올까? 여기 이미 주봉 다이버전스와 일봉 다이버전스가 보이는데 그럼 여기까지 오면 여기는 지금 뭐 월봉 다이버전스가 보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 아까 얘기한 1, 2번 시나리오인 지금이 끝났다. 반등 나온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지만 한 번 더 떨어지고 나서 진짜 찐 반등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게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 저는 요즘 시장에는 조금은 쓰는 게, 어, 제가 옛날에 많이 분석에 사용하려고 해봤지만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아예 틀렸다라고는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그 정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판별할 실력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그 시장에 관심이 많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을 때 거래량이 계속 뒷받침해주고 세간에 계속 화제성을 몰고 다닐 때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왜냐하면 애초에 이 파동 이론을 만든 그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책에서 소개하기를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이렇게 독점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그리고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석의 정확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거래량이 중요하다. 이런 단서들을 달았는데, 만약에 시장에 관심이 없고 화제성도 없고 거래량도 그냥 기본적인 거래량도 뚝 떨어져 있으면 이거 누구 한 명이 그냥 맘껏 조작할 수도 있는 그런 차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요즘 특히 AI나 뭐 반도체주, 어쨌든 AI와 관련된 섹터에 시장에 돈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이 그냥 많이 거래량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하고, 그 말인즉슨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특정 기관이 자기 맘대로 이 차트를 핸들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그 아까 얘기했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전제 조건에 가까운 그런 단서들이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요걸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큰 스케일에서는 대동소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작은 단위에서 뭐 일주일 내의 단위에서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은 수년 단위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어쨌든 지금이 진짜 큰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3-18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편이고, 앞서 지금 얘는 바이낸스 차트라서 그렇지만 여기 앞서서 하나의 또 상승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1파가 끝났고 지금 3파가 시작되는 국면이다. 그럼 지금 오른 건 3-1파고 이제 3-3파가 올라간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전 여기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약간 거시적으로도 이제 비트코인의 기관 자금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시장이 됐죠. 시장이 좀 무거워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신 반면에 그런 자금들이 진짜 힘이 될 때는 힘이 돼서 쭉쭉 올려주지 않을까. 올리는 장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상승 사이클 오면 전 여기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그 투자은행이나 뭐 이런 거에서 전망을 내놓는 것처럼 정말로 뭐 18만 달러, 20 몇만 달러, 뭐 35만 달러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2028년이 될지 2032년이 될지 뭐 4년 주기에 따라 어느 구간에서
그 고점이 올지 또 4년 주기는 계속 신빙성 있게 맞아떨어질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저는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분석을 좀 해볼게요. 저는 파동 이론은 웬만하면은 코인에서 이제 지금은 완연한 상승장이고 코인의 세간의 이런 그 눈들이 그러니까 관심들이 이제 쏠리고 화제성을 몰고 다니고 이런 장이지 않는 이상 이런 장이 아니라면 그냥 파동 이론은 가능하면은 최소한으로 그냥 참고 정도만 하고 대부분 굉장히 단타적인 접근으로 중장기 스윙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단타적인 접근으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저는 지금이 수렴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저점이 많다면 여기가 저점이 맞다면 사실 전 저점이라고 믿고 있는데 왜냐면 요렇게 또 다이버전스가 있거든요. 여기를 웨지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끝이 되게 뭉툭 짧게 나온 웨지. 그럼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 올라온 거 리딩 다이고널처럼 보이거든요. 패턴이. 그러면 조정이 오고 나서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조정의 저점은 만들어졌고 여기서 수렴을 만들고 이렇게 수렴 이후 올라가든지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지금 롱을 잡는 건 조금 위험하죠. 왜냐면은 요 지금 상단 추세선 라인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툴타가 다시 고꾸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수렴 안에서 수렴의 이후의 방향이 언젠진 모르겠으나 수렴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수렴하다가 밑으로 하단 돌파해서 아까 말했던 요런 지그재그형으로 밑에서 다시 롱을 잡아볼 만한 자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 지금 애매한 자리에서 롱이나 숏을 잡기보다는 방향성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잖아요, 점점. 이거 비트뿐만이 아니라 이더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완연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나 이더나 지금 거래량 감소하고 있고 이 수렴에서 조금씩 이렇게 핍소를 주는 모양들이 있지만 크게 본다면 그렇게 핍소라고 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그냥 진짜 수렴이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성 나올 때 매매하면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를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이더는 좀 애매해요. 여기 저점이 여기거든요. 여긴 누가 봐도 그냥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큰 지그재그로 이렇게 다시 올려줬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파동 이론에서 얘기하는 큰 스케일에서 보면은 이게 파동에서 이론에서 얘기하는 뭐 절단이다. 파동의 끝에서 절단이 나왔다 한다면 비트처럼 여기가 저점이고 지금 리딩으로 얘도 1파로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파동 이론 거의 안 쓰기로 했지만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상승 파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리딩 다이고널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지점에서 롱을 위주로 보는 건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예, 뭐 상방으로 돌파할지 하방으로 돌파할지 지금만 봐서는 절대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끝에서 한쪽으로 좀 추세가 터질 것 같고 만약에 위로 터지면은 저는 따라붙는 좀 롱을 탈 것 같고요. 아래로 터지면은 잠깐 타점을 잘 잡을 수 있는 시간대에 보고 있었다면은 탈 것 같고 그렇지 않았다면은 요 떨어졌을 때 요쯤에서 요 매물대 있잖아요. 요쯤에서 좀 받아보지 않을까. 이더는 거기 비트도 뭐 비트는 그런 매물대가 잘 보이진 않지만 요게 하단? 예, 요쯤 한 60K에서 61K 구간? 요 구간에서 받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비트랑 알트랑 뭐 그 다 포함해서 코인 시장이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목받는 시장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거를 지난 2, 3년 동안 너무 뼈저리게 느껴서 지금이라도 주목받는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 토큰화 RWA 이런 게 좀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좀
화두인데 그것처럼 이제 거래소에도 이렇게 샌디스크에 대한 선물뿐만이 아니라 뭐 엑스 샌디스크라고 해서 진짜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토큰화된 이런 것도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어 단순히 진짜 순수 코인, 전통적인 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주식을 가지고 하는 파생 상품들이 진짜 실제 토큰화된 주식이나 파생 상품들이 거래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잡코인 하느니 차라리 이거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비트코인보다 웬만하면은 지금 변동성을 잘 주고 거래량도 있어서 차트 신뢰도도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노는 게 훨씬 시드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기서 이제 매매를 좀 최근에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주식이기 때문에 장이 시작되고 끝나고 하는 그런 시간 영향성도 되게 많이 타고, 또 그 경제 지표와 굉장히 코인도 요즘에는 잘 커플링 되지만, 특히 주식은 진짜 너무 계속 몇십 년 동안 계속 커플링 되어 왔기 때문에, 몇십 년이 아니죠. 1800년대부터로 치면은 200년 좀 안 되는 세월 동안 계속 묶여왔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그런 경제적인 지표나 이런 거 발표랑 좀 많이 신경 써가면서 매매해야 된다는 거는 코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거래량이 많고 다수가 많이 매매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그냥 추세 따라, 그런 지표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추세 따라 결국에는 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추세를 잘 판단을 한다면 먹을 때 크게 먹고 손절선도 분명해지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공부할 거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여기 매매를 하고 있고, 오늘 좀 포지션 잡은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아까 이더를 매매를 했는데, 이더를 좀 잘못 매매했죠. 요거를 좀 늘려야겠다. 그 사이즈 조절을 좀 최적화된 비율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이더 매매한 게, 여기서 숏을 잡았다가 제가 요거를 반을 손절을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완전히 손절을 쳤어요. 흐름대로 안 가서. 결국엔 지금은 좀 다시 예상한 흐름대로 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아까는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지금 샌디스크 롱 포지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롱 포지션을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제 지금 잠깐의 조정이 왔지만 확실히 아래서부터 좀 파동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락 추세가 일시적으로 끝났고,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하락이 마무리됐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재차 하락을 위한 일시적인 반등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끝났고 이제 진짜 다시 찐 오르는 그런 2차적인 상승 파동이 나온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관점에서 롱을 들어가는 건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이버전스 잡히고, 여기 수렴 형태 쏟고 수렴 형태 쏟았다가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지금 이 포지션을 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는 목표하고 있는 가격이 짧게는 여기 382 요 구간, 그리고 조금 여기서의 추세를 봐야겠지만 더 오른다 싶으면은 어 0.75 구간까지는 좀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끝나지 않고 진짜 한 파동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한 파동이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서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매물대나 요 매물대 구간에서 멈추고 다시 오른다가 일단 1번이고, 두 번째는 여기가 조정이 진짜 짧게 끝났고 이렇게 쭉 오른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롱 잡는 거는 공통적으로 요런 구간들을 먹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샌디스크도 그렇고 속슬도 그렇고 지금 하락이 거의 다 끝났거나 반등을 진행 중인 상태라서 SK 하이닉스 그 ADR 주식 포함해서 지금은 슬슬 롱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타이밍입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 자리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건 한국장 주식인데, 네, 요거죠. 지금 요게 다시 재차 하락을 위한 큰 흐름에서 이렇게 ABC로 반등 나오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광기로 올라가지고 지금 폭락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고점이 300만 원 가까이고 지금이 12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50% 이상 하락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단기간에 너무 낙폭이 컸거든요. 그 말은 이 반등도 세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최소 200만 원을 넘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DR이 200만 원이면은 아니 삼성전자 이제 한국장 주식 가격이 200만 원이면은 ADR도 환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상 한 200달러까지는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게 뭐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여기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광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이었나요? 예, 오늘 어제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거 좀 믿고 지금 다시 반등 주려나 보다 이렇게 좀 믿고 롱배팅 관점으로 얘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됐든 샌디스크가 됐든 그냥 이 레버리지 상품이 속설이 됐든 단기간 좀 많이 올랐는데 그 다음에 하락의 조정이 끝나면 이제 또 다시 반등하는 그런 장세가 올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선을 생각을 해야겠죠. 손절선은 요 매물대가 뚫리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뚫리면은 네, 네, 손절 치고 그 다음 포지션 잡아야겠죠. 그래서 한 번에 뚫리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더라도 여기서 반등 줘가지고 적어도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반등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한 번 더 계획적으로 포지션을 늘려가도 되지 않을까? 물론 확인 매매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떨어지는 중에 칼날을 잡지 말고 칼날이 튕겨져 올라오는 걸 보고 그때 잡아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다시 녹화를 시작한 만큼 이제는 요 시드가 정말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수비적으로 그렇게 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드 기록은 가능하면 오늘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요 포지션이 종료되고 나서부터 스타트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어, 그건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보고 예, 그렇게 요 포지션부터 하죠 뭐.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파이팅하고, 오늘도 마무리 잘하고, 그렇게, 앞으로, 1년이 될지, 앞으로 성공하기까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니면 정말 빨리 좋은 장이 와서 저의 졸업 시기를 앞당겨 줄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거기에 기대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장 상황도 좋아지고, 제 실력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